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시장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에 이제 타이틀로 벌써 나갔는데요. 네.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중국하고 한국 시장의 비중을 좀 늘리자라는 긍정적인 견해를 냈습니다. 네.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예, 지난주 후반에 이제 골드만삭스 이 리포트가 여기저기 많은 매체에서 또 이렇게 네. 소개도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은근히 이번 주초 거래 더군다나 과거 전통적으로 뭐 빠질 때보다는 오른 적이 많았던 미국의 추수감사절 주간이기도 해서 기대는 컸는데 오늘 조금 이제 실망스럽죠. 거기다가 환율까지 달러 인덱스 대비 우리 원화 환율의 상승폭이 뭐 상대적으로 더 큰 그런 상황인데 네. 오늘 이제 이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가지고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전통적으로 이 리포트를 잘 해석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네네. 어떤 뭐 지수가 됐건 원자재 가격이 됐건 어떤 종목에 대한 것이 됐건 이게 처음에 이렇게 뭔가를 제시했을 때는 참 정확하다 싶을 정도로 역시 골드만이야 싶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후속적인 또 전망이 나오면은 이게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작년 11월 이맘때 3,000포인트를 막 하회하기 시작하고 했을 때 골드만삭스는 우리 한국 증시에 대해서 비중 축소라고 강하게 이렇게 경고를 내렸었죠. 네네네. 그때 이후로 한 30% 빠졌으니까 지수가 야 골드만이다 싶은데 지금 여기 와서 이 대목에서는 한 1년 만에 다시 이번엔 증시 비중을 늘려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들의 논리를 한번 보시죠. 한경에서 소개했던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1년 내 11% 상승하고 비중 늘려라 했는데 이제 매력적인 이유 이렇게 한 5가지로 꼽힙니다. 밸류에이션이 낮고 내년은 아니지만 후내년 2024년 실적 개선되고 반도체 사이클 상승 전환되고 외국인 투자 비중이 낮다. 그리고 요거는 가봐야 아는 거지만 네. 늘 말은 많았지만 MSCI 선진지수 편입. 여기서 2024년까지 당장 내년이 아니고 2년 후까지죠. 40%만 올라도 지금 지수에서 40% 오르면 딱 3,360. 네. 우리가 지난번에 빠지기 전에 봤던 고점입니다. 2024년까지 뭐 못 간다면 못 갈 것도 없다 싶은데요. 뭐 이렇게까지 소개됐죠. 블룸버그에서 먼저 얘기되고 이런 걸 갖다가 야후 파이낸스에서 또 이렇게 인용 보도하고 중국과 한국이 결국 내년에 아웃퍼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 또 조금 톤은 다릅니다만 월가에서의 이 합창 그러니까 중국 증시를 사야 된다 하는 이 콜들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다 하는 얘기죠. 모건 스탠리, BOA 같은 데가 이제 베어리시한 뷰에서 옮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 보고서를 쓴 친구는 이 티모시 모어라는 이 친구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믿어도 될까와 그래도 골드만삭스인데 이렇게 이제 나뉜다는 것이죠. 네네. 요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의 의미가 52%가 뭐냐 하면은 지금 장부가 이하로 거래되는 즉 PBR 1 아래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52%나 되는데 이게 이쯤 되면은 과거의 지수를 보다시피 늘 저점이었다 하는 그 논리고요. 네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는 2023년에는 기업 실적이 한 11% 정도 줄어들 것 같으나 2024년에는 전년비 오히려 28% 정도 늘 것으로 예상한다. 예상입니다. 그리고 증시는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을 봐야 된다. 단기 실적 전망은 좋지 않지만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시장은 반영한 것 같다. 골드만삭스의 논리입니다. 네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거다 했는데 요 이제 검은색 선이 이 반도체 업종에서의 영업이익률 증감률이죠. 이렇게 뚜두둑 떨어져서 마이너스까지 전년 대비 떨어지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주가는 이 바닥치기 전에 알아서 돈다는 얘기고 꺾이기 전에도 주가를 먼저 꺾이고 하니까 지금 이거는 살만한 타이밍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네. 그 얘기고 또 이것도 보면 굉장히 뭐 매력적인 어떤 분석이죠.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이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017년 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34% 하던 게 지금 28%까지 낮아졌으니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하고 2017년 말 이후 지금 누적으로 판 게 590억 달러, 거의 600억 달러인데 뭐 그러니 여기서 더 팔기하겠느냐 하는 그 얘기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네. 논리는 상당히 논리 정연합니다. 논리 정연한 가운데에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뭐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청기를 누설해 줬을까 싶은 생각과 네. 더불어서 한번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아까 반도체 경기에 이제 회복 네. 골드만삭스도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워렌 버핏도 TSMC에 투자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네. 반도체 경기에 베팅을 한 거니까요. 예. 그런 것까지 겸해진다라고 하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근데 견해는 결국에는 2024년까지 보는 한 2년 정도를 보고 예. 투자한다면 예. 한국은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또 약간 이렇게 네. 한번 뭐 2023년과 2024년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너무 급하게 서두를 건 아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좀 저점이 낮아지면은 그때는 조금 용기를 내도 되겠다 하는 정도의 뭐 뷰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뭘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골드만삭스는 일단 좋다고는 하는데 네. 지금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불안하시거든요. 연말 랠리 온다 그랬는데 딱히 네. 크게 더 오르지도 않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10월 13일부터 해서 사실상 변곡점을 맞았고 그래서 4분기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가 9월 CPI 나왔을 때 CPI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돌려 세운 이 랠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뭐 차트를 통해서도 짚어봤습니다만 이미 제일 잘 달리는 다우지수가 어느 정도 이번 하락의 조정 차원에서 맥시에서 지금 공방 중이고 이런 네.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2020년 그때처럼 말이죠. 막 누구나 이렇게 증시에 뭐 진입만 하면은 수익을 보고 하던 그 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기관 투자자를 비롯한 선수급들도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어려운 장입니다. 네네. 다만 이제 한번 위치를 보시죠. 우리 지수에서는 아까 골드만삭스도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이쪽이 중한데 지금 이 위치를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성분은 사실 이거거든요. 지금 이 선과 최근 10년의 흐름이죠. 지난 주말 현재인데 이 선 사이에서 결국은 어느 쪽이 열리느냐입니다. 결국 이 선이 열린다는 것은 이 선이 열리는데 그 선이 열리기 전까지 이제 사연이 많은 것이고 요 구간이 보시면은 쉽게 당장에 한 번만에 깨지지는 않겠으나 네. 또 그래서 바닥을 형성할 수도 있는 그런 묘한 위치죠. 그런 상황에서 큰 그림은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주간이나 위클리로 주간이나 월간으로 보면은 왠지 좀 사고 싶어지는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이닉스도 이런 레벨이죠. 하이닉스는 이런 레벨이고 당장 뭐 위태위태하다 하지만도 위에 여력이 좀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은 대만은요. 대만도 지금 이까지 왔는 상황 하에서 지금 이제 워렌 버핏이 한번 땡겨놓은 장 아닙니까? 여기서는 대만 TSMC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여기겠습니다. 여기겠고 또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요렇게 해서 요 부분까지 벌써 와 있는데 네. 이 구간이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을 보자면은 여기서 이제 뭐 그거 한 거죠. 지금 이제 믿을 만한 것은 그래도 다들 이렇게 저점끼리 연결한 이 선을 한번 믿어보자 하는 그런 깨지는 않고 거기서 예. 지지받고 다들 올라가고 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 뭐 그 가운데에 네. 이제 좀 다들 여기서 지금 당장은 방향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골드만삭스도 지금 당장 단기론 자신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장기 전망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저희가 뭐 참고할 만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드만삭스는 해석이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거든요. 네. 골드만삭스니까 한번 좀 믿어볼까요? 어떻게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서 지금 2024년에 대한 네. 긍정적인 전망은 저도 동의합니다. 음. 근데 지금 이제 다들 경기 침체가 그냥 좀 순하게 가볍게 넘어갈 것이냐 좀 네. 심하게 올 것이냐가 지금 불분명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나 이것도 한번 잠깐만 보시면은 근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 그래요. 더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래요. 골드만삭스의 2024년 전망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할 만하다. 근데 내년의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은 좀 주의해 보자. 이렇게 정리를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진우 소장관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